비싼 수리비 때문에 중고 수입차를 사기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워런티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고 수입차를 보증하는 워런티 서비스가 활성화할지 주목됩니다. 올 들어 은행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낮은 주가와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수혜로 은행주의 순항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통신 3사가 IoT 기술을 이용해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GPS 서비스로 지적장애인의 실종을 방지하는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앞세워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재산이 30억 원이 넘는 자산가의 절반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강남 상가 빌딩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30조 원입니다. 한 해 거래되는 중고차 대수는 366만 대에 달하는데요. 이는 182만 대의 신차 시장의 2배 규모입니다. 이 중 수리비가 비싼 수입 중고차가 1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엔진과 같은 주요 동력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비싼 수리비가 들 텐데 이라면서 중고 수입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보험이나 보증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한 중고 수입차 워런티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MW의 G4를 타는 김영훈 씨. 차량의 보증기간이 지나 비싼 수리비를 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워런티 상품을 통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외제차를 탈 때 제일 문제가 워런티가 끝난 이후에 수리비가 되게 많이 드는 거였는데요. 현재 중고차 워런티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국내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SK엔카, 중소기업인 엑스카캐스트입니다. SK엔카는 자사에서 인증한 중고차에 한해 6개월 1년 기준 워런티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미니 5개 차종에 한해 워런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엑스카캐스트는 국내 2위의 중고차 매매 단지인 부천 오토맥스의 100여 개 매매상들이 파는 중고 수입차에 워런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티켓몬스터와 제휴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6개월 워런티를 판매 중입니다. 워런티가 끝난 실제적인 차량 대수는 120만 대 정도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무상 보증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366만 대, 전체 시장 규모 역시 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해 거래되는 중고차 대수가 800만에서 1000만 대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 중고차 워런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선도업체인 더 워런티 그룹의 경우 매출액이 2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 들어 은행주 주가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주가를 이끌 호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저금리라는 악재 속에서도 순탄한 행보를 보인 은행주의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과 민영화 등 각종 긍정적인 이벤트와 저금리로 연체율이 낮은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국내은행의 3분기 단기순이익은 3년 6개월 만에 최대인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 16일 기준 하나와 KB금융 등 10개 은행주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19.55% 상승했습니다. 외환은행과 통합작업 중인 하나금융 주가는 연초 대비 76%나 급등했고 현대증권을 인수한 KB금융과 민영화가 사실상 마무리된 우리은행 주가는 19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주의 상승세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기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수익성과 밀접한 순이자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의 이익 증가로 이어집니다. 안정적인 배당주라는 점도 은행주의 투자 매력입니다. 동부증권에 따르면 16개 주요 은행, 보험주 등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2.6%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 은행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낮은 주가,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로 인해서 돌아선 지표, 세 번째로는 이제 배당 수익률, 네 번째로는 거시 안정성. 이런 관점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신한지주와 우리은행은 전날보다 각각 0.95%, 0.38%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차가운 기술이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IoT 기술을 활용해서 좋은 세상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거노인의 생활을 관리하는 이혜숙 씨의 휴대전화에 24시간 동안 어르신 가정의 전기 사용량 변화가 없다는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이 씨는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근데 어르신 여기 이틀 동안 전기 안 사용했어요. IoT 에너지 미터는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전기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LGU 플러스는 1월까지 독거노인 1000가정에 IoT 에너지 미터 설치를 완료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급사항이 많이 일어나요. 어르신들이 에너지 미터에서 전기 사용하지 않는 알림을 줍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와 함께 IoT 전용망인 로라 기술을 활용한 행복 GP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복 GPS는 치매를 앓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과 지적장애인의 실종을 막기 위한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GPS 기반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 전용망 로라를 활용해 통신비를 월 1,000원 이하로 절감할 예정입니다. KT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탄소 절감에 나섰습니다. KT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급가속 급제동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현금과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이 30억 원 이상 되는 자산가들 중 절반이 서울 강남의 상가 빌딩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가들은 내년 국내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에 줄지어 들어선 상가 건물. 상가는 저금리 시기에 꾸준히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혔습니다.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도 상가 투자에 적극적인데 특히 강남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이 재산 30억 원 이상의 자산가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4%가 상가 빌딩 투자를 선호했고 투자 지역으로는 강남권을 꼽았습니다. 강남권에 이어 강북권과 경기권이 뒤를 이었는데 강남권 매물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이 높은 서울 강북과 수도권으로 투자 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산가들은 내년 주택 가격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선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 응답자가 49%,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8%였고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자산가는 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내년 국내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기로 내년을 꼽은 응답자가 66%에 달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전체가 불안하긴 하지만 월세가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살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가 절반가량은 상가 빌딩 투자 시 연 5%대의 임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겸하겠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성과제를 도입한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부실을 털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나 연봉제 기반 성과제를 도입한 결과 연체율과 수익성이 개선됐는데요. 요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은행에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였지만 노조의 계속되는 반대와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저축은행 업계는 수년 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축은행 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각 직원의 성과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의 성과연봉제를 운영 중입니다. 중앙회 역시 처음 도입할 때 노사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당시 불황을 겪던 회원저축은행들의 중앙회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봉제를 성과제로 변경했습니다. 시행 후 9년이 지난 지금은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9개 개별저축은행 대부분도 연봉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T저축은행과 JT친해저축은행의 경우 연봉제에 연계해 매달 성과평가를 통한 분야별 우수사원, 팀 선발로 성과급과 해외 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도 직급별 연봉제와 성과평가, 인사고과를 활용한 성과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이처럼 일찍이 성과제를 도입한 이유는 과거의 대규모 부실, 폐업 사태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당국의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 결과 올해 저축은행들의 연체율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고 자산 규모가 6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은행 노사가 무작정 성과제 도입을 밀어붙이거나 반대하는 대신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는 저축은행의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SK그룹이 예상을 깬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보다 나이가 많은 사장급 임원들은 대부분 이선으로 물러나고 50대 CEO를 전진 배치한 건데요. 최순실 게이트로 그룹이 어수선한 가운데 최 회장이 그룹 쇄신에 무게를 두면서 경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SK그룹을 이끌어갈 얼굴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50대. 이번 SK그룹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교체로 원로 인사들은 이선으로 물러난 가운데 주요 관계사의 젊은 CEO들이 대거 내정된 겁니다. 먼저 SK그룹 내 최고 협의기구인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선임된 조대식 SK주식회사 사장은 최 회장과 같은 1960년생으로 초등학교와 고려대 동기입니다. 조 신임 의장은 그룹의 신성장 엔진 확보와 성장 가속화를 위해 신설된 전략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는 등 중책을 맡았습니다. SK텔레콤에서 지주사로 자리를 옮기는 장동현 사장은 SK주식회사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 사장의 김준 SK에너지 사장을, SK텔레콤 사장에는 최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정호 SK주식회사 CNC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박상규 부사장이 대표직을 맡게 됩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움츠려 있기보단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룹이 어수선해지면서 소폭의 임원 인사가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안정보다 그룹 쇄신 쪽으로 인사 방향을 바꾸면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SK그룹 인사를 계기로 재계의 시선은 아직 인사를 결정하지 않은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은행권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대형 인사가 수두룩합니다. 기업은행은 당장 오는 27일 권선주 행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도 행장이나 회장 교체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은행권 고위직 인사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매번 인사를 앞두고 말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번에는 여러 일정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대통령 탄핵 등 어수선한 정국 탓에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각 은행별 경영진 변화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업은행은요, 당장 차기 행장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요. 아시다시피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을 해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위는 후보군을 3명 정도 추려서 제청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업은행은 노조가 최근 인사청탁 의혹을 폭로하면서 분위기가 더 혼탁해졌습니다. 노조는 현직 부행장이 전현직 청와대 금융위 인사들과 저녁 자리에서 행장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모두 노조가 주장하는 저녁 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어서 이런 폭로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상황이 워낙 혼탁한 데다 내년 조기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얼마 못 가서 기관장도 재신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성주 행장 유임론까지 다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은행은 정치권의 영향에 얽히고 설킨 모습인데요. 반대로 우리은행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난 차기 행장 선출을 앞두고 있죠. 네, 우리은행은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51% 중에 30%를 과점 주주들이 사들이면서 민영화에 성공했는데요. 우리은행의 차기 행장은 이 과점 주주들이 추천한 사회이사들이 선임하게 됩니다. 본래 이강구 행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였는데 새로운 이사회를 꾸리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내년 3월까지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난 2년간의 실적 개선과 민영화 달성 등을 이유로 이강구 행장의 연임을 점치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또 이번에 과점 주주가 추천한 사회이사 중에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사장의 우리은행 입성을 두고도 이강구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워낙 은행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서 사회이사진과 대등하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강구 행장 외에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네, 신한금융지주의 이 회장직도 내년에 공석이 되는데요. 이 조용병 신한은행 행장과 또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이 이 자리를 두고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죠. 네, 한동우 신한금융회장은 내년 3월에 물러날 예정인데요. 국내 1위 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가 정해지는 시기여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두고는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2파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한금융의 수익 측면에서 원투펀치 역할을 하는 두 계열사의 수장이 맞붙은 셈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차기 회장 후보로 일찌감치 노출돼서 장기간 경쟁을 해왔다는 건데요. 바로 신한 사태의 기억 때문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계열사 수장으로 남을 경우 차기 회장과는 경쟁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은 떠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신한금융은 회장과 행장 그리고 카드사 사장까지 대거 세대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KB 하나은행의 경우 함용주 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이면 종료가 되죠. 네, 남은 임기로만 보면 신한과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함 행장의 경우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라서 특별한 잡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함 행장은 지난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조기 합병을 하면서 통합 KB 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이 됐는데요. 자녀 임기를 물려받아서 애초에 임기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민은행의 경우 윤정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행장까지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정치권의 외풍을 많이 겪은 자리라서 윤 회장이 1인 2역을 해가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윤 회장이 행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행장직 분리에 대한 압박이 있어왔고 내년 11월이면 윤 회장의 임기도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차기 행장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같은 겸임 형태로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말 인사 시즌을 앞두고 각 은행별 경영진 변화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기 자율차와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신산업 분야를 제시하고 5년간 7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영환 산업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민관 합동으로 7조 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규제 개선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확대하고 선제적 인증 개발 등도 추진해서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6%에서 2025년 12.2%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일자리도 38만 개 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통신요금과 공공요금을 성실히 냈다는 증거를 제출한 5,133명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신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냈다는 증빙 자료를 개인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개인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모두 6만 5천여 명이 자신의 통신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개인 신용평가사에 제출했고 이 중 85%인 5만 6천여 명의 신용평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까지 올라간 사람은 5,100여 명으로 8.5%에 그쳤습니다. 비금융 거래 정보를 개인 신용평가사에 제출한 100명 중 9명 정도만 신용등급이 오르는 효과를 본 셈입니다. 금감원은 성실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고 통신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여러 건 제출하면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부당 청구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부당 청구액이 올해도 6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병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 금액은 5,45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간 6천억 원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당 청구 금액이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의 누수 방지와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약 1%에 그치는 현지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비를 가진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저녁에는 동쪽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에 20에서 60mm로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이어지다 밤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자정 이후에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비는 모레 금요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밤부터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으로 많은 비, 또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내리다 영남지방은 낮에, 호남과 제주도는 저녁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며칠간 따뜻했던 날씨와 비교해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인 일요일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